오늘은 롯데자이언츠의 지난 시즌 간단 리뷰 그리고 프리뷰, 핫 이슈 등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그리고 이슈들이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뷰 앤 프리뷰 이 롯데자이언츠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언제 올릴 것이냐 이렇게 좀 많이 좀 어필하셨습니다. 드디어 지난해 7위 팀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시즌 초반은 지난해 뜨거웠다. 그리고 중반은 속을 태웠다. 후반은 아쉬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가을에 롯데자이언츠가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변혁의 시작. 만 37세 성민규 단장이 부임을 딱 합니다. 오자마자 개혁이다. 당시 이제 조금 있다가 드라마 스토브리그 흥행 대성공이었죠. 또 성 단장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렇게 2020년을 시작하게 되고 롯데자이언츠는 사장, 단장, 감독을 모두 바꾼 상태에서 시즌을 치르게 됐는데 개막하자마자 5연승. 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부산에 봄이 왔다. 사직에 봄이 왔다. 근데 시즌 중반에 계속 부상 생기죠. 뭔가 좀 흥크러지죠. 아쉽죠. 속을 좀 태웁니다. 시즌 후반에 결국은 마지막 그것을 넘지 못하고 71승 1무 72패 5할 승률에서 조금 못 미치는 7위에 그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성적이면 운 좋게 5위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지난해는 SK하고 하나가 3할 승률을 막 허덕입니다. 그래서 승수 인플레 가을 야구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내야지 갈 수 있었다.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롯데 2020년 손아섭 선수, 스트렐리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이승원 선수 기대를 품게 했죠. 전준우 선수는 FA 계약 첫 시즌 돈 아깝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들게 했고 마차도 선수 유격수 참 구멍이었죠. 이 고지를 완전히 고쳐놨다. 그렇지만 이제 활약이 아쉬웠던 선수들이 좀 있었죠. 그 중심이 되는 선수가 바로 민병헌 선수였는데 4년에 80억 원 고액 FA입니다. 지난해는 FA 3년 차였는데 지난해 109경기에서 타율 2할 3푼 1위. 자, 2홈런 23타점, OPS가 0.582. 매우 부진했는데 2019년까지 7년 연속 3할을 쳤던 선수입니다. 최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 추락이 충격적이었어요. 주장이 부진하나 뜨거운 분위기도 가라앉고 2군을 가니 마니로 설왕설래하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데 잘못하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제 위중한 증세인 이 뇌동맥류 수술을 갑자기 받아야 된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많은 또 롯데 팬들께서도 사실 이제 민병헌 선수 욕 많이 했죠. 내리지 않는 허문회 감독도 막 싸잡아서 그냥 욕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아팠었다라니까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22일 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는 저 다리 혈관에 관을 삽입을 해서 이제 문제 혈관에 뇌혈관에 이제 조치를 취하는 수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21일 날 입원을 해서 또 한 번 또 검진을 받게 되겠죠. 판단을 해서 적절한 처치를 할 것입니다. 한 달 이상의 장기 입원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 후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입원을 하고 경과를 본 뒤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움직임이 격렬하겠죠. 그래서 언제 복귀를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롯데 구단 관계자가요. 선수의 운동 능력 유무가 아니다 이건. 건강, 생활을 하는 부분. 정말 매우 엄중한 문제여서 지금으로선 복귀 시기를 따로 언급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해요. 당시에는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을 계속 해왔죠. 근데 지난해부터 약간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석 달에 한 번 정기 검진도 받았고 이번에 정밀 검진 뒤에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소견을 듣고 바로 이제 수술 결정을 했죠. 당연한 겁니다. 롯데 구단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병헌 선수의 뇌동맥류 아픈 것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됐다는 걸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허문회 감독 지난 시즌 첫 시즌이었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코칭 스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거의 매일 트레이너가 민병헌 선수의 몸 상태를 유심히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민병헌 선수는 구단을 통해서 19일 날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복귀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언제쯤 복귀를 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목표이긴 한데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서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진과 지금 이제 아픔 이 부분이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핑계를 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실패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을 이제 먹기도 했는데 약을 좀 먹게 되면 약간 몸이 조금 피곤해지는 증상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귀 시점은 사실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죠. 이제 지금은 본인도 모릅니다. 또 의료진도 지금은 모릅니다. 수술을 하고 경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민병헌 선수의 몸 상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뭐 두통이라든지 몸이 아파서 지금 경기를 뛸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허문회 감독도 당연히 출전시키지 않죠. 뭐 아픈데 뛰어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보통 이제 선수의 몸 상태를 보고 코칭 스태프가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팀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야구계의 뭐 동료들, 다른 야구인들, 우리 팬들 다 한 마음입니다. 수술을 잘 받고 잘 회복해서 조속히 그라운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민병헌 선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허문회 감독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그래도 리뷰 앤 프리뷰를 하는데 2021 시즌 허 감독님 목소리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자, 허문회 감독 올해는 4강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즌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야말로 뭔가 승부를 걸겠다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키 플레이어가 뭐 몇 명이 있겠죠.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구단 딱 한 명 꼽습니다. 자, 허문회 감독도 제일 먼저 이 선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구단에서 꼽은 키 플레이어는 2선발로 활약을 해야 할 외국인 투수 앤더슨 브랑코 선수. 브랑코 선수 150km대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입니다. 성민규 롯데전장이요. 구질이 좀 깨끗하다는 생각도 있다. 그런 평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냥 근데 무너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스스로 경기를 말아먹지는 않고 안정적으로 승부를 한다. 꾸준함이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50km가 넘는 공이라도 사실 이제 가운데로 몰리면 얻어맞기도 하죠. 근데 우리 리그 KBO 리그에서는 이렇게 이제 150km대 강속구의 경우에는 이 정타율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안타율도 많이 다운됩니다. 이런 부분을 롯데도 눈여겨봤죠. 허문회 감독 역시 프랑코 참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구단이 좋은 선수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호 선수 지금 FA 협상 중이죠? 몇 번 다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요. 근데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의 뭐 전략은 여러 가지. 하지만 뭐 결론은 하나지 않겠느냐? 롯데자이언트 잔류. 롯데가 내부적으로 올해 가을 야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다. 이 부분입니다. 탈삼진 왕이죠. 그리고 이제 15승을 거둔 롯데 역대 최고 외국인 투수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선수 누구? 자, 바로 스트레일리 선수를 잔류를 시켰죠. 수비를 통째로 바꿨다는 이 마차도 선수도 1+1 단연계약으로 딱 묶었습니다. 여기에 이대호 선수하고는 당연히 이제 잔류 협상을 하고 있고 남긴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단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 기존 선수들을 어느 정도 전력을 그래도 누수를 막는다. 그럼 우리 가을 야구 갈 수 있고 또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다. 성민규 단장이 요건 뭐 반론입니다. 성 단장이 반론을 좀 부탁을 해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채널에 이제 댓글을 달아드린 적이 있죠. 이대호 선수를 두고 더 이상 4번 아니다, 4번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대호 선수 측은 여전히 활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이제 구단은 뭔가 이제 중심 타자로서의 활약은 조금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이 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제 4번이라는 것은 상징성이다. 그죠? 그런 댓글을 달았죠. 기량의 다운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고, 뭐 결국 몸값 싸움이 될 거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허문회 감독이 타순을 짜는 것이죠. 타순은 그냥 허 감독의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2019년 말에 전준우 선수의 FA 협상 때 외야수 대신에 1루 그리고 지명타자 쪽으로 뭔가 돌리면서 포지션 변경을 이야기를 한 것은 몸값을 다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적었죠. 자, 성민규 단장이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외야에 발 빠른 선수가 없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이고, 또 민병헌 손아섭 선수를 뺄 수 없으니까 전준우 선수를 내야 쪽으로 돌리고 발 빠른 외야수를 기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몸값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반론을 좀 전해왔습니다. 전준우 선수 지난해 결국 외야수를 뛰기는 뛰었고, 또 펜스 플레이가 좋아졌다 이런 평가도 들었고, 팀 내 최다 홈런도 쳤고, 여하튼 뭐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 의도는 그것이 절대 아니었다. 이러한 성단장의 또 반론이었습니다. 이대호 선수의 협상은 1월 안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단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롯데자이언츠가요 50억 원을 금융권에서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막, 야, 이 야구단 힘들구나. 롯데 그룹도 힘든데 야구단 힘든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구나. 그렇다면 돈 없으니까 이제 뭐 이대호 선수 영입하는데 후려치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야구단에서 이렇게 금융권에 차입을 하는 부분들, 운영자금 차입은 사실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주 있어 왔어요. 예전에도 빌려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사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느 구단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3월은 주로 이제 야구단으로서는 이제 수입의 비수기입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관중 수입은 좀 더 여지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광고비 등등도 3월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예전에도 이렇게 이 시기에는 좀 자금을 차입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도 그랬습니다. 타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사화가 돼서 좀 이슈가 됐고 뭐 특이한 사항은 아닌데, 하지만 이제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롯데 쇼핑 또 케미컬에서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좀 아닙니다. 연말부터 그룹 내 뭐 구조조정 이야기도 있고 뭐 롯데자이언츠 프런트 역시도 좀 계열사죠. 계열사니까 뭐 여러저러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야구단 살림살이는 조금 다르죠. 물론 이러한 이제 그룹의 재정적인 어떤 압박이 야구단에 좋은 영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막 그냥 몸값을 후려치고 뭐 계약을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올해 롯데 팬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3명이 있죠. 나승엽, 김진욱, 손승빈 이렇게 신인 삼총사. 팬들의 기대치가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선수들 바로 그냥 1군에서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실질적인 쓰임새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 때문에 나승엽 선수 그리고 김진욱 선수는 1군에서 바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많습니다. 셋 다 고교급에서는 뭐 베스트인 선수들이지만 포지션 차이가 좀 있죠. 나승엽 선수는 외야 수비도 나쁘지 않다 그래요. 본인도 안 되면 나 외야 수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론 내야는 하고 싶지만 방망이가 굉장히 좋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롯데가 타선이 좀 왼쪽 타선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나승엽 선수의 이 참 탁월한 방망이에 기대를 합니다. 아니 뭐 역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고교급이지만 그래도 뭔가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성장 여지가 정말 있더라.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한계를 미리 점칠 필요가 없다. 내야에서는 포지션 마땅치 않지만 이미 교육리그에서도 외야 수비 훈련도 조금 받았습니다. 김진욱 선수는 자완이라는 쓰임새가 있어서 불펜에서 바로 등용할 가능성이 좀 있죠. 손승민 선수는 포수에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좀 1군 경쟁이 어려워 보입니다. 차츰차츰 뭔가 스텝업을 해야 됩니다. 자, 2월 1일부터 스프링 캠프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 3명 중에서 1군에 어떻게 누가 합류하는가? 자, 허문회 감독이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1군 캠프에는 일단 19일 오후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그 버전으로는 나승엽 선수의 합류는 1군 캠프 합류는 결정이 나 있습니다. 곧바로 1군 선배들하고 같이 1군 스프링 캠프를 치르게 됩니다. 사직하고 상동에서 딱 치르는데, 김준욱 선수하고 그렇다면 손승빈 선수는 2군에서 조금 바닥부터 좀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리고 투수는 아무래도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김준욱 선수가 그렇다면 1군급이 아닌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요. 외국을 못 나가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허문회 감독도 조금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투수들은 특히 이제 김준욱 선수는 그죠? 고교 때 좀 많이 던졌잖아요. 뭔가 좀 관리도 해주고, 그래서 코칭 스태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 때문에 일단은 2군에서 조금 차츰차츰 시작을 한다 그러고, 1군에 와 있으면 아무래도 또 의욕이 넘칩니다. 야, 내가 바로 그냥 열심히 보여줘야지, 한번 보여주겠어 이러다가 또 오버페이스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언제든지 2군에서 1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자원들이다. 포수, 롯데 포수 수년간 고민이 많았죠. 올해도 역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준태 선수가 성장했다 해서 이 공백이 완전히 메워지느냐? 아니죠. 김준태 선수가 1번 맞습니다. 정복은 선수도 있죠. 그리고 출전 정지 징계에서 돌아온 지승준 선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지시완으로 절치부심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고졸신이 손승빈 선수가 가세를 하게 되는데, 롯데의 지난해 포수 부문 WAR을 보니까 전체 10개 팀 중 9위 바닥치. 수년째 개선 안 되죠. 아무튼 김준태 선수가 방망이도 좀 좋고 찬스 때도 쳐주고, 하지만 투수진마저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급 수준까지는 아직은 조금 올라오지 않아서 고민이 좀 있죠. 프런트와 감독의 동행 올해는 과연
성민규 단장, 허문회 감독도 이 불화설 얘기가 나오면 그냥 뭐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말을 안 하려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는 이제 밖으로 감정 표출 극도로 자제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행착오 있었잖아요. 뭐 어떤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각자를 견제하며 최선을 다하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근데 팀에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쓸데없이 조금 힘을 빼는 것도 있겠죠. 예. 지난 연말에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이어가고 훨씬 좀 나아졌다 이렇게 좀 저는 보는데 여하튼 뭐 감독하고 단장이 꼭 친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40만 안 들어가면 돼요. 예, 근데 훨씬 좋아졌다. 지난해보다는 이제 나아진 측면으로는 뭐 하여튼 뭐 손문혜 감독은 뭐 지도력도 당연히 진화하겠죠. 그리고 롯데 프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다 하고 작년에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시작을 했던 부분들, 그죠? 씨를 뿌린 곳하고 작물이 자라나서 수확하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예,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서로 간에 느끼는 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 그래서 몇위? 감독은 4위 이상이다. 팀은 5위 이상이다. 야구부장은 5위 6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뚜껑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넣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